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보는 채널 트라페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실 들어오는 수익은 없는데 그래도 먹고 살려고 발악하느라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몇 달 만에 겨우 다시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네요. 문득 내 영상을 한번 봤는데 우와, 그래도 무려 5분이나 구독을 해주신 거예요. 이거 죄송해요. 꼭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구독을 해주신 무려 5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함께 해주실 분들을 기원하며,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제가 일하는 곳입니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이런 일을 다시 하려니까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그것보다는 할 말을 해야겠죠. 다들 정신없이 자기 삶도 바쁘고 뉴스에도 사건 사고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 와중에도 우리가 지금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좀 있어요. 바로 대선 문제입니다. 대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말이죠. 우리나라의 대표 1인 대통령 뽑는 그 결정의 순간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은 대통령 혹은 그에 준하는 통수권자, 국가 첫 번째 1위 권력자들의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꽤 많이 봐왔어요. 그를 통해서 다양한 리더십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들 한번 상기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려고요. 예전에 언제였죠? 필리핀의 로드리고 루테르테 대통령은 마약과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엄청난 유혈 사태를 일으켰고요. 그 엄청나게 강력한 힘의 정치를 보여주면서 불안정한 국가 치안에도 불구하고 공포 정치의 방향으로 필리핀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을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지지율과 평판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알고 있어요. 반면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20년이 넘는 그 장기 집권에도 불구하고 성이 차지 않았는지 연임 금지에 대한 개헌을 하면서 종심 집권의 방향을 쭉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알 테지만 푸틴은 긴 시간 동안 자국민의 경제 성장과 함께 엄청난 지지율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푸틴은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실행하면서 타국을 향한 폭군의 행태를 세상에 비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일방적인 침공을 실행하면서 그렇게 세계인들의 평가는 물론이고 자국 내 국민들 또한 그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세력이 운동을 좀 일으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어지던 그 높은 지지율이 최근의 평가로 인해 당연하게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푸틴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이 이야기에서 러시아 대통령으로서의 그의 역할이 좋았다 나빴다는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또 그에 반하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이 대통령은 과거 코미디언 출신이라는 이유로 리더십에 대해서 좀 의심을 받았으나 현 시점에 와서는 이제 전시 상황 속에서 러시아군 최우선 타겟이 그 대통령 젤렌스키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수도를 사수하고 나라를 떠나지 않았다며 이 SNS를 통해서 세상에 크나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망명 제안을 거부하면서 무기가 더 필요하다며 EU를 비롯한 자유국가들의 리더를 향해서 도움을 요청했고요. 그를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이 수많은 국민들도 자국으로 돌아오고 나에게 무기를 달라, 군대로 들어가겠다면서 자원을 하고 있고요. 엄청난 리더십이죠. 일방적으로 러시아에 당하는 이 정황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우크라이나라는 국가의 존재를 세상에 각인시켰습니다. 대통령이라면 일국의 리더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어.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과연 그게 쉬운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일신의 본인의 안위보다 나라의 존명을 우선시하는 그의 행보는 당연할 수는 있으나, 대통령으로서 당연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쉽지는 않은 선택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아무 대통령이나 다 하는 그런 행보도 아니었습니다.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에 의해 점령당한 아프가니스탄이 그 예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시점 그 어딘가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은 돈다발을 몇 차를 싣고 아랍에미리트로 망명을 해버렸습니다. 이 가니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하기에 앞서 그 전부터 사실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심하게 부패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망명에 의한 한 국가의 존폐를 완전히 이 사람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가 대통령으로서 그 자리에서 좀 더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관심이 있었다면
그렇게 노력을 했다면 또 다른 인물과 국민들이 그를 지지하고 따르면서 적지 않은 변화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최소한 국가 개혁을 위한 노력과 리더십을 조금만 보였다면 주둔 미군이 철수하는 그런 최악의 수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리더들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그런 리더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추운데 이제 돌아가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각 리더는 상황이나 입장에 따라서 본인들의 이득이 되는 혹은 국민들을 위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시를 든 건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다양한 리더들이 있어요. 그 모습들이 확연하게 나타나잖아요. 이게 지금 마르크스의 군주론을 읽고 진정한 리더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공자가라사대, 맹자왈 이렇게 그런 말 하자는 게 아니에요. 좋은 리더, 도덕, 경제, 미래, 발전, 보수, 정치 이런 거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한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의 리더십에는 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실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굉장히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누가 그 자리에 앉는지, 누가 리더가 되는지에 따라 한 나라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저도 선거에 참여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때였는지도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사실 옛날엔 정치에 관심도 없었고 대통령 후보가 나와도 누군지도 사실 몰랐어요. 누가 되든 알아서 하겠지, 내가 모르는데 투표해서 뭐해 하는 생각으로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방향을 바로잡아 올바른 시대 정신을 이끌어내는 우리의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 자리를 결정하는 것이 대선입니다. 리더가 필요합니다. 대통령 선거란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루테르테 대통령이 리더가 아니었다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필리핀의 마약 범죄는 더욱 정말 미쳐 날뛰었을 거고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으로 망명을 했다면 아프가니스탄보다 더 빠르게 우크라이나는 지금 함락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투표를 정말로 해야 합니다. 잘 모르더라도 말이죠. 사는 게 힘들어지면 선거일이 어딨어요. 그냥 빨간 날이죠. 투표하러 갈 시간에 좀 더 몸이나 뉘고 늦잠 자고 안 움직이는 게 나한테 더 이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지껏 대선에 참여한 적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뭘 알아야 투표를 하죠. 누가 누군지 뭐 아는 사람인지 어렸을 적에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누군가는 되겠지 했는데요. 후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보수다 진보다 얘기를 하면 그런 거 모르는 게 창피해서 그냥 아는 척하고 그냥 끄덕끄덕 거리고 말았었어요. 사실 아직까지도 잘 모르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좀 아실 것 같은데요. 관심도 있으시고 하니까 이 영상도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중적으로도 정치에 관심이 커진 것 같고 후보자들의 공개적인 토론이나 언론 노출도 제법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지금 시청하시는 이런 유튜브 혹은 SNS를 통해서도 접하실 수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고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내가 좀 안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도 대선은 참여할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후보자에게 이 한 표를 선사할 것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잘 뽑겠지라는 무책임한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요. 물론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겠고 내가 사는 게 너무 바쁘고 짬날 때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잠시나마 휴식하는 게 이 사는 낙이다, 정치 같은 거 보면서 시간 잡아먹기 싫다, 골치 아프다, 그리고 지금 당장에 대통령 선거에다가 옛다 관심 가져라 한다고 해도 그런다고 지금 당장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는 없잖아요. 제대로 선거에 참여하기 어려운 건 알아요. 그래도 선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해야지 또 하실 거예요. 근데 이때 참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저 예전에 딱 한 번 투표했을 때 그냥 투표하면서 드는 생각이 괜히 아무나 찍어서 마음속에 찝찝하게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 내가 괜히 투표해서 이 사람이 진짜 대통령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내가 찍은 후보가 나중에 떨어지고 나면은 내 표는 결국 쓸모없는 거 아닌가? 괜히 투표했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찝찝하시면 무효표라도 찍고 오세요.
뭔 소리야? 무효표라니. 제대로 찍어야지. 숫자 칸에 아래 빈 공백에 제대로 찍어서 투표를 하시면 좋죠. 무효를 만들 거 왜 찍어? 제대로 해야지. 맞아요. 근데 하셔야 된다고요. 뭐라도. 아니 그럴 거면 선거날에 왜 투표를 해? 집 밖에 왜 나가? 따신 이불 속에서 좀 더 머물 거야. 아니에요. 무효표라도 가서 찍으세요. 예, 화나실 거 아는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자, 왜 무효표라도 투표를 하고 오셔야 하는지. 왜냐하면 투표를 하심으로써 여러분의 정보가 국가에 접속됩니다. 무슨 정보가 들어가냐? 이건 비밀 투표다. 아무튼 비밀 투표예요. 내가 누굴 찍었는지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아요. 다만 제 말은요, 나라는 한 개인의 주체가 투표에 참여했다는 것을 이 나라에 알리는 거예요. 잠시 과거에 해외에 있었던 페미니즘을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아주 짧게 어디서 주워 듣기로, 제가 알기로 미국 여성들의 페미니즘 운동의 가장 큰 중심안건 중에 하나가 바로 투표권이었습니다. 이 기득권층은 인종이나 연령, 성별 혹은 재력 등의 여러 가지 평가 기준으로서 사람들을 불평등하게 무시하고 천대했어요. 그래서 이 페미니스트들이, 원조들이 행했던 실제 여성운동의 실질적인 목표 중 하나가 바로 투표권이었습니다. 사람의 취급을 받기 위해서 투표권이 필요했다고요. 투표권은 시민의 권리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존재라는 것을 알리는 크나큰 수단이라고요. 난 죽지 않았고 내 투표권 또한 죽지 않았음을 너희는 알아라. 내 표가 영원히 사용되지 않을 한 표가 아니라 이 세상과 우리나라에 기여하는 소중한 한 표임을 알리자는 겁니다. 선거에 참여하세요. 투표를 하세요. 누굴 뽑던지 난 모르겠고요. 무효표라서 좋으니까 일단 나가서 참여를 하세요. 후보자들이 여러분을 설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살아있음을 알려달라고요. 투표함으로써. 그러니까 좀 더 명확히 말하자면, 내가 지금 투표를 함으로써 나의 성별, 나의 연령, 내가 사는 지역, 우리 모두 각자의 상황이 다르잖아요. 20대 분들도 30대, 40대, 50대, 60대 다 많으시잖아요. 각각의 층별로 투표에 참여하는 그것들이 무너져야 합니다. 그 밸런스가 모두 균일하도록. 내가 투표함으로써 내가 가진 성별이나 연령, 지역 등을 대표해서 나 같은 사람도, 우리 같은 사람도 투표에 나라에 관심이 있다. 나도 나라의 국민이다. 시민이다. 라는 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무효표보다는 제대로 된 올바른 방법으로 참된 마음으로 후보자를 결정하시고 투표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단지 대선일이 공휴일이 아니라 본인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뭐 누가 좋다, 누가 나쁘다, 이 사람이 돼야지 나한테 도움이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투표 그 자체의 가치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라페피였습니다.